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번 활동지의 밑에 부분이에요. 끓는 점 배우겠습니다. 끓는 점, 이때의 점도 마찬가지로 온도의 개념이에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겠죠. 그래서 이때 끓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이 액체예요.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상태가 바뀔 때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또 중요한 개념들 있죠.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기화라고 한다. 이건 1학년 때 배웠고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과 물은 끓는 점이 달라요. 지금 에탄올 먼저 보겠습니다. 에탄올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끓어요. 80도보다 조금 밑인데 약 78도 정도에서 끓게 됩니다. 우리 물은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쯤에서 끓냐면 100도쯤에서 끓어요. 그런데 이 물이랑 에탄올은 각각 둘 다 순물질이죠. 순물질. 자, 얘도 순물질이고 얘도 순물질. 순물질은 이렇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돼요. 끓는 점이 일정해요. 자, 그런데 얘네가 섞인 이 혼합물을 보면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가 얘가 약간 곡선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78도보단 좀 높아. 100도보단 밑에고. 그래서 밑에 적어 놓을게요.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 혼합물은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는 높아요. 78도보다는 높아. 약간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데 보통 뭐가 나오냐면 이때쯤에는 원래 에탄올이 끓어 나와야지. 78도보다 높으니까 주로 에탄올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체로 끓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물도 약간의 그런 수증기도 끓어 나오게 되긴 해요.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혼합물 분리 방법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적어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양과 끓는 점 A, B, C. 지금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그림이에요. A, B, C를 보니까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A 요렇게 해서 B 이렇게 해서 C 이렇게 해서 일단 끓는 점이 일단 어때요? 다 같죠? 다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부등호로 표시해볼게. 끓는 점은 A랑 B랑 C랑 다 같아.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A는 이 정도 시간에 끓기 시작하네요. 이 정도 시간. 그치? A 시간. B는 이 정도 시간. C는 되게 오래 걸린다. 그치? 근데 왜 오래 걸렸을까? 일단 써볼게. A, B, C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오래 걸린 이유는 A랑 B랑 C랑 양이 C가 많았으니까 오래 걸릴 수는 있다. 그런데 얘네는 같은 물질일까요? 서로 다른 물질일까요? 끓는 점이 같으니까 서로 같은 물질이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그래프. 이 내용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습니다. 네,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에탄올과 물의 끓는 점이 달랐듯이 이렇게 물질 종류마다 끓는 점, 끓기 시작한 온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체는 압력과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이거 1학년 때 보일-샤를 법칙에서 배웠을 텐데 압력,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 압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게요. 일단 외부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끓는 점도 높아지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압력을 세게 해서 이 끓는 점을 높이는 대표적인 예로 압력밥솥이 있어요. 이 압력밥솥의 경우에는 일반 솥보다 압력 자체가 높거든요.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끓는 점도, 물에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원래. 근데 그 100도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 더 빨리 잘 익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낮으면 그만큼 끓는 점 자체도 낮아져요. 즉 100도보다 물 같은 경우 물의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끓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낮은 온도에서 끓다 보니까 밥이 제대로 익지 않는, 설익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압력이 언제 낮아지냐면 산 위에 올라가면 막 높은 산 지대에 사는 사람들 고산병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공기의 양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그 기압 자체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해서 밥을 하면 설익는다. 그래가지고 보통 높은 산에서 밥을 할 일이 많진 않지만 냄비에 이렇게 돌 같은 걸 냄비 뚜껑에 올려놔서 압력을 좀 높여줘야 이게 밥이 좀 더 잘 익게 됩니다. 설익는다라는 게 잘 안 익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 우리 위에서 배운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왜 물질마다 이 끓는 점이 다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뭐가 달라서? 분자끼리 막 끌어당기는 힘, 뭐라고 했죠?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서 만약에 이 인력이 센 물질이다.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끌어당기는 힘. 이 만약에 큰 물질이면 그만큼 얘네를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얘네를 잘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온도를 많이 높여줘야 된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끓는 이 분자 간 인력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특히 분자 간 인력이 달라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3번 활동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3번 활동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알면 물질의 상태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질소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고체와 액체 사이, 액체와 기체 사이, 여기 다 지금 이렇게 있죠. 이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걸 보고 질소가 실온을 보통 우리가 평상시 그런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도에서 25도 사이 이 평상시 온도에서 질소가 기체 상태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끓는 점이 이쪽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은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인 이 액체 구간이 된다라는 거고, 납 같은 경우는 녹는 점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고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해 놨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표시했을 때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 사이면 액체,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 문제에서는 끓는 점이랑 녹는 점을 이제 숫자를 주어지고 어떤 온도에서 얘가 상태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여기 예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질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8이래요. 실온에서는 무슨 상태일까? 우리 실온은 약 20에서 25도라고 했죠. 그러면 끓는 점보다 높으면 우리가 기체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온은 그럼 당연히 기체가 되겠죠. 에탄올은 녹는 점 자체는 마이너스 114.1이래. 그리고 끓는 점은 78.3이래. 그럼 봤을 때
여기가 녹는 점이고 여기가 끓는 점일 때 얘가 마이너스 114.1이고 얘가 78.3이래. 그러면 한 20에서 25는 어디야? 뭐 한 이쯤 되겠죠.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액체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또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어요. 녹는 점이 1084.6이고 끓는 점이 2561이래요. 그럼 실온에서는 한참 여기 있겠네. 실온에서는 녹는 점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뒤에 미션에 더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 2학년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 변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질의 상태라고 하면 총 3가지, 대표적으로 3가지 고체, 액체, 기체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고체가 기체로 가는 그런 거 먼저 배울게요. 지금 보면 선생님이 표시를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한 거랑 점선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실선으로 표시한 것부터 할게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녹는 걸? 융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것을 뭐화된다 하지? 기화된다, 기체화된다 라고 하고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했더라? 승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상태가 변하는 것들이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점선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한 거 한번 볼게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를 응고라고 하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는 액체화 된다고 해서 액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아요. 이름이 승화. 이렇게 3가지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상태가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1학년 걸 안다고 가정하고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오고 용어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혹시 몰랐던 친구거나 잊어버린 친구들은 다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